골프 세미나를 드라이버로 선정을 한 이유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하고 드라이버가 또 첫 출발이잖아요. 제가 사실 오버스윙의 거의 뭐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백스윙을 하면 헤드가 옆에서 까꿍 이렇게 할 정도로 오버스윙이 심했었어요. 제가 SNS에도 굉장히 오버스윙으로 유명했었는데 제가 2년 동안 정말 저도 오버스윙을 힘들게 고쳤습니다. 근데 오버스윙이라는 게 아마추어 분들이 레슨을 계속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360도로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지선 프로가 생각하는 정확한 백스윙 모션을 저희가 한번 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딱 틀을 정해놓고 백스윙 트기를 얼만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코스에서 사실 신경 쓰기도 힘들고, 근데 드라이버는 거리를 많이 내야 되는 채잖아요. 그래서 너무 적게 가도 사실 비거리적으로 좋지 않고 몸의 회전량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안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제 딱 수평이 되는 이 샤프트가 바닥과 수평이 되는 정도가 제일 드라이버 백스윙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네. 정말 거리를 많이 낸다 하면은 가끔 약간 보여서 약간 놀랄 때가 있긴 해요. 아, 여기서 까꿍하시나요? 네, 살짝 보여서 네. 뭐지? 이럴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고 정말 많이 돼서 막 여기까지 넘어가서 이런 경우는 그립의 힘도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몸과 뭐 연결이 안 돼서 정말 팔로만 가서 오버스윙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수직각, 수평을 이루는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한지선 프로님이 딱 이쪽으로 돌아주시고 네. 네, 옆에서 한번 볼 수 있게 네. 저희가 한번 백스윙 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지면과 평행이 되도록.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네. 빈스윙을 할 때 정말 여기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냥 한 아이언 같이 그냥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빈스윙 할 때는. 네. 근데 실제로 더 세게 치려면 이게 뭔가 그 엑스팩터라고 전문 용어로, 또 전문 용어 잘 안 쓰는데 엑스팩터라고도 하는데, 이 몸은 왼쪽으로 더 힘을 쓰고 이 여기는 이 손 쪽은 그냥 이 상태 남아 있는 과정에서 힘이 모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분리가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샤프트가 자연스럽게 조금 더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수평은 이렇게. 아, 너무 갖고 싶은 백스윙이라서 한참을 봤습니다. 한지선 프로가 지금 투어 프로로 생활을 하면서 네. 아이언샷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요성에 대해서 맞아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파스리가 얼마나 이제 그게 많아요. 해저드도 많고 벙커도 많고 제일 어려운 데가 파스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더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그런 뭔가 스킬, 기술이 좋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언샷은 사실 정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프로님이 지금 파3에서도 뭐 해저드도 피하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피하려면 정확히 정타에 맞아야만 내가 원하는 곳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어드레스 때 손과 몸의 위치를 그냥 유지해서 백스윙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탑에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손목에 코킹만 돼 있는 거고, 네. 이 손과 몸의 간격은 이제 어드레스랑 같이 그대로네요. 네, 그대로.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저도 이제 계속 시합을 뛰다 보면 스윙이 정말 많이 변해요. 제일 중요하게 체크하는 부분이 이제 손과 간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도 코스에 나갔을 때, 뭐 파3 나갔을 때 정말 터치가 많이 달라져요. 이게 제가 미스가 나도 저도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신경 쓰다 보면 정말 컨택도 깔끔해지고 거리도 이제 좋아지고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쟁반 받치기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몸에 가까워지다 못하니까 좀 뒤에 이렇게 누워가기도 하고, 네, 좀 멀어지기도 하고, 90도로. 네, 90도로 딱 받치는 그 느낌, 네, 그 느낌을 한번 기억하셔서 그대로 이 상태로 백스윙에 올리는 거죠. 프로님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어드레스 때 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각도만 내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쉽게 이 상태에서 이제 클럽을 잡으시면- 바로 딱 받치면 되는 거죠. 네.
네, 만약에 백스윙 뭐 크기나 고민도 사실 이 쟁반 받치기로 네. 이렇게 해보고 클럽을 얹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는 공 위에, 그리고 왼쪽 골반만 왼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야 이제 뭔가 꼬임이 더 제대로 쓰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는 공 위에 있고 골반만 왼쪽에, 하체의 체중 이동만 왼쪽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발 이 발가락 쪽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뒤꿈치로 갑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힘을 줄 때 많은 분들이 어디를 힘을 줘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맞아요. 네, 프로님의 저희가 발을 파헤쳐 볼 수는 없으니까 왼발 앞쪽에, 네, 앞쪽에, 발가락 쪽에 힘을 약간 시동을 거시면서 이렇게 체중 이동을 네. 하시는군요. 굿샷. 자, 우리 프로님처럼 스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한진환 프로님 스윙은 확실히 이 축이 이렇게 네, 앞쪽으로 나와주면서 체중 이동이 정말 잘 되는 멋진 스윙이죠. 어드레스 잡을 때 스틱을 왼쪽 끝에 놓고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스윙이 할 때. 눈에 보이죠. 그러면 거기까지 그냥 힙을 좀 더 나가는 느낌? 아, 이렇게요? 네. 네.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신경이 더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 그쵸. 눈에 이렇게 보이는 연습을 하면 또 도움이 되니까 이거는 이번 겨울에 집에서 이렇게 아니면 아이언을 눕혀놓고 좀 이렇게 치고 나가는 연습을 네.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빈 스윙만 하셔도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원래 더 짧은 10m 정도의 어프로치는 좌우의 스웨이가 되게 문제가 많이 돼서 저는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왼쪽에 쉐등을 두고 아예 이렇게 한 발 떼고 이 상태에서 스윙 스킬 정해서 연습하시면 되게 일정하게 갈 거라고 제일 말씀을 드리고요. 30m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좌우의 스웨이는 괜찮지만 위아래의 스웨이이기 때문에 이제 컨택이 일정하지 않으면서 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백스윙 하시더라도 이 높이를 유지해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린 주변에서 뭔가 세게 탁 맞은 것 같은데 탁 타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 어프로치 기술을 좀 배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접 한진환 프로가 몇 개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레슨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어프로치 스핀을 매기는 거예요. 이거는 제일 첫 번째로 요건이 공이 약간 떠 있는 좀 좋은 깔끔한 라인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일반 프로들도 라인이 안 좋거나 조금 이렇게 묻혀 있는데 헤드를 열고 이렇게 더 막 스핀을 먹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첫 번째 요건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라인 너무 좋다. 그러면은 헤드를 살짝 열어줍니다. 뭐 예를 들면 스퀘어가 이 느낌이라면 이 상태에서 살짝 이 정도? 어느 정도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봤을 때 살짝 열린 느낌이다 하는 정도로 서 주시고 공은 같이 우측에 같이 놔두셔도 돼요. 따로 뭘 띄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핀만 먹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스핀이 먹는 게 그루브를 제대로 타면은 정말 스핀이 잘 먹어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은 뭐 헤드를 굳이 열지 않아도 스핀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터치가 깔끔하게 들어갔고 좋은 라인에서 깔끔하게 들어갔을 때 스핀이 그만큼 많이 먹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좀 스핀을 먹이고 싶다. 그러면은 헤드를 살짝 열고 공을 살짝 안쪽에 두는 거예요.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왜냐면 헤드를 열면은 연 상태에서 공을 중앙에 놔두면 그게 바깥쪽에 맞게 돼요. 왜냐면 헤드가 열려 있으니까 중심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좀 안쪽에 놔둬야 그루브를 이렇게 사선으로 타면서 스핀이 많이 먹기 때문에 공을 살짝 안쪽에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헤드를 살짝 연다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근데 그린 주변에서 굴리려면 핸드포스트하고 좀 헤드를 닫고 굴려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네. 정도까지 열어야 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탄도를 띄워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헤드를 정말 뻥커션처럼 이렇게 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드레스 이 스퀘어인 상태에서 살짝만 열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공만 살짝 안쪽에 두시면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네. 그리고 평소 그냥 어프로치 하듯이 네, 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치시면 네. 됩니다. 근데 이게 헤드를 연다고 탄도가 뜰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탄도가 안 나오냐면 만약에 공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뭐 원래 기본 어드레스가 여기다. 근데 헤드를 연 상태에서 공을 살짝만 중앙에 놔도 떠요. 근데 뜨면서 오히려 스핀이 조금 더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탄도를 띄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공 위치를 왼쪽에 두는 게 중요하고 뭐 조금 더 낮게 깔리면서 스핀이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 공 위치는 똑같이 우측에 두시고 헤드만 살짝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탄도가 많이 높게 뜨지 않으면서 스핀력만 높아질 수 있어요. 우선 오르막 라인일 때 중앙에 공을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우측에 놓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조금 왼쪽에 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고요. 원래 내가 놓던 자리에 그대로 놓으시면 되고 오르막이라고 해서 몸도 같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탄도가 좀 많이 생기면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거리보다 짧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일정하게 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르막 라인일 때 오히려 체중을 조금 더 왼쪽에 실어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더 이제 과감하게 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르막 라인일 때 제일 문제인 거는 이 헤드를 제대로 그립을 타지 못하게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 그냥 빗결려 나가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체중이 되게 우측에 있으면서 그 라인대로만 치기 때문에 되게 많이 타는 거고 탄도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응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내가 뭐 조금 피니치가 나랑 가깝거나 조금 더 띄워서 쳐야 된다. 그럴 때는 오히려 그 라인에 맞게 조금 더 우측에 놓고 치셔도 되고 만약에 그렇게는 굳이 안 해도 되고 조금 더 런을 구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더 왼쪽에 놓고 스윙하시면 더 자연스럽게 런이 생기면서 핀을 공략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어프로치를 하면 왼쪽 발을 살짝 뒤로 빼면서 오픈 스탠스라는 걸 쓰잖아요. 근데 내리막 라인 어프로치 하실 때 이거는 저만 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오픈 스탠스가 아니라 오히려 스퀘어로 쓰던가 좀 반대로 왼쪽 발을 좀 더 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오픈 스탠스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오픈 스탠스를 쓰면은 그냥 어드레스를 잡아도 되게 열려 있는 느낌이 들어요. 팔로우가 되게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더 막아주면서 헤드가 지나가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더 거리 컨트롤이 더 쉬워지고 좀 더 만들어치기가 좋은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실내 스튜디오에서 레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막 상황, 내리막 상황을 정확히 구사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사실 어드레스나 이런 정렬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하셔야 되는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실전에서 한번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골프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러프가 정말 귀신풀이거나 정말 질긴 러프, 양잔디에서요. 네. 그때 어떻게 좀 컨택하시는지요? 먼저 헤드가 열려야 돼요. 많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잔디에 저항 없이 더 잘 긁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공 위치는 왼쪽에 두는 게 좋아요. 공을 왼쪽에 두시고 헤드를 많이 열고 체중을 왼쪽에 두시면은 더 자신 있게 힘이 실리면서 나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헤드를 여는데 이 상태에서 체중 이동을 안 한다. 그냥 그 제자리다. 그러면 이게 깎인다고 많이 하죠. 그냥 밑에만 훑고 지나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와서 조금 더 체중을 왼쪽에 두시고 스윙하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럽샷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프로치는 스윙 크기로 인해서 달라지는 거지 헤드 스피드를 더 세게 치거나 이러면 되게 변수가 많이 생겨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깎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윙 크기로만 컨트롤을 하시고 더 막 강하게 치거나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방금 알려주신 포인트처럼 크기로 좀 조절을 하시면서 네. 러프를 탈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먼저 한진선 프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퍼터할 때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포인트부터 한번 청해 드릴게요. 일단 퍼터를 할 때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몸의 움직임을 정말 최소화가 아니라 아예 0으로 만들려고 많이 해요. 대부분 퍼터 하실 때 뭐 이렇게 좌우로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요. 일단 퍼터는 몸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프로는 뭐 등에 있는 느낌을 좀 신경 써서 등으로 퍼터하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진짜 왼쪽 어깨 느낌을 신경 써서 그 느낌만 가지고 정말 이렇게 스윙하는 분도 있는데, 그 포인트가 하나씩 있으면 정말 좋고요.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머리를 딱 고정하고 스윙하시면은 되게 일정하게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거리감이 계속 다르다, 뭐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뭐 때려야 되냐, 뭐 밀어야 되냐, 이런 거 엄청 많이 말하시는데, 사실 때리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미는 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 보다도 조금 더 몸의 이 템포를 좀 더 지켜주시면 되게 퍼터하는데 스트로크가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1대 1.2 정도 조금 더 팔로우 스루를 길게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스타일마다 다른데, 그린이 정말 빠른 데서는 오히려 백스윙보다 팔로우 스루가 조금 더 짧게 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뭐 미국에 있는 PGA 선수들 같이 정말 빠른 그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고, 한국은 엄청 막 4.0 이상 넘어가는 그린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스트로크 굳이 여기서 딱 끊어서 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1대 이 정도 가시면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근데 이게 비율이 정말 중요한 게, 그렇다고 이 비율을 더 길게 늘어가면은 또 이 다운스윙 스피드가 달라져요. 왜냐면 거리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다 되는 거니까 다운스윙 스피드도 일정하게 하려고 선수들은 이제 연습을 해요. 뭐 백스윙 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에 티를 하나 꽂아놓고, 또 그 비율에 똑같이 맞춰서 팔로스로에 티를 하나 꽂아놓고 그 크기만큼 연습을 계속 하면서 일정한 거리감을 내는 그런 연습을 하긴 합니다. 네. 그립을 세게 잡냐 살살 잡냐, 이걸 정말 많이 말하세요. 근데 저는 정말 조금 세게 잡는 편이에요. 이게 왜냐면 그립을, 저 같은 경우에 그립을 살살 잡으면 되게 헤드가 많이 놀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립을 살살 잡으면 이게 이렇게 되게 출렁출렁 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일정하게 터치가 안 나온다 생각하고, 퍼터는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방향성도 좋아야 되고 거리감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꽉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정말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드라이버부터 퍼터까지 모든 걸 다 해결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한진선 프로의 모든 레슨 클리닉 세미나 마무리 지을 테니까 한 번만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